안녕하세요. 쟁거한 김재현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풍경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항상 붐비던 공항이 썰렁해진 모습을 보면 그게 참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항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의 손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약 영업팀에서 발권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필숙입니다. 네, 저는 기내에서 승객의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캐빈 승무원 장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말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내 방송에서 나오는 같은 말투.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아. 이거 맞아.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어쩌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상고를 나왔어요. 선생님이 항공사에서 이렇게 뭔가 들어왔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됐고 아시아나 항공이 88년도 2월 17일 날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운이 좋게 입사를 하였고 현재 32년. 어렸을 때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승무원분들께서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게 어린 저한테는 굉장히 좀 멋있게 나도 크면 저런 일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또 운 좋게 합격을 하여서 또 제가 원하는 회사에 뭔가 아시아나항공 면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 만약에 대한항공을 탔었으면 대한항공 가셨으려나. 공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야 니네 딸 공항에서 일한다며 뭐 니네 딸 항공사에 취직했다며 그러면 출세했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선망의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어찌 보면 좀 화려한 직업, 좀 괜찮은 직업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일을 해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게 아마 늘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화장, 똑같은 헤어스타일, 틀에 맞추어진 그 이미지가 좀 화려함을 부각시켰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입사를 해서 내가 생각했던 승무원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그냥 짧게 근무를 하고 실망해서 떠나는 그런 신입 직원들도 있고 승무원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한 달 단위로 나오면 그냥 나의 모든 삶은 그 스케줄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시차나 일교차를 겪다 보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운동을 해도 어느 순간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었을까. 정서적으로 우울감은 왜 느끼는 건가요? 서비스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늘 웃어야 된다. 뭐야, 저 아가씨 왜 나한테 안 웃지? 늘 내 감정을 숨기고 웃어야 되는 직업. 거기에서 겪는 감정 노동. 벌써 한 5년쯤 됐나요? 그 땅콩 해양 사건이라고 뭐 항공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했었고 또 라면 때문에 폭행 일어났었던 사건을 비롯해서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아주 일반화되기 시작했었던 어떤 계기가 됐던 게 비행기 안에서의 난동 또는 이제 공항 안에서의 난동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십수년 동안 30년 넘게 많이 겪으셨을 텐데 서비스직이니까 전화로라도 지금은 고객님과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거나 그런 거는 그닥 많지는 요즘 않은데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여행사 통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그 저녁에 이제 당직을 서는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당장 뭐 내일 모레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화가 나서 표가 없다고 하니 저녁 내내 전화를 해서 직원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손님이 전화해서 욕을 하면 손님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세 차례 경고하고 그쵸. 전화를 종료한다거나 요즘 그게 또 법적으로 그렇죠. 심지어 다 녹음도 되게 되어 네. 있잖아요. 이제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욕을 하시면 들어드릴 수가 없다. 한 2시간여 만에 그렇게 해서 종료를 했었어요. 그런 전화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전화벨을 울렸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그러시겠어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잠시 이제 전화를 이제 홀드하고 이제 물 한 컵 마시고 요즘이야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돼서 뭐 조퇴도 시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겪은 건 아니었고 요거는 제 가까운 동료가 겪었는데 승무원들이 근무 패턴상 두 팀이 가서 올 때 갈 때 한 팀씩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갈 때 일하는 팀은 갈 때 일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좀 쉬고 잘 수 있고 그래서 손님 좌석을 승무원들이 배정을 받아서 자리에서 이제 쉬고 이제 손님들이 다 식사 드시고 주무실 때 기내 소등을 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남자 손님이 담요를 이렇게 열고 승무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손모가지를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데 진짜. 너무 또 그 어린 나이, 그때도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선배들이 너 참아라. 잘못하면 회사에서 너 그 손님한테 사과하라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혼자 마음을 많이 삭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승객을 마주쳤다라고 하면 매뉴얼상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상 대응이 있을까요? 아직도 그러면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성희롱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매뉴얼은 아마 제가 받아본 적이 그러면 없었어요. 신입 승무원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을 노출될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운항이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떠세요? 국내선 같은 경우는 평상시 작년 대비해서 70% 정도 운항을 하고 있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는 12% 정도. 그 3월 달부터 해서 거의 저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휴업을 했고요. 통상임금의 70% 받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무급 휴직이라고 해서 한 달에 반은 일하고 반은 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고 각 부분 이제 직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반을 일하거나 한 달을 다 쉬거나 이런 형태로 주로 근무가 배정이 되는데 한 달에 반이라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한 달에 15일 근무하는 그 신청에 내가 성공을 해야만 반을 일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한 달을 쉬게 되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쉬고 다음 달에도 신청을 못하면 또 한 달, 또 한 달 이렇게 한 달씩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대 6개월 정도를 쉬게 되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좀 기약이 없는 상황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많이 불안하죠. 사실 뭐 물론 일자리를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 일자리가 완전히 잃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누구에나 있을 법한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겠네요. 얼마 전에 들려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어디로 매각될 것인가 이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상황인 건데 하필 그것이 동종업계인 대한항공과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갑자기 합병 소식이 들려와서 상당히 놀라기도 하셨을 거고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지금 이 인수합병이 코로나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아나가 매각설이 나온 건 작년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웠던 거죠. 박상구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 왕국을 건설하려던 탐욕으로 무리하게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을 인수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쌓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부채 비율이 2291%. 결국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더 큰 부채를 떠안게 되자 인수가 결렬됐습니다. 갈 곳을 잃은 아시아나가 파산의 길로 가나 싶었는데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에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밝혔고 한진그룹은 이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투자 손실까지 보며 국민열세를 흥청망청 투입한 이유는 바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에 3조 3천억 원을 빌려준 초대형 채권단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되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국민의 세금을 들여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한 겁니다.
정부의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항공사 간의 무분별한 경쟁이 벌어졌고 재벌 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방만한 운영 등이 수년 전부터 매각 사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위기가 더욱 심화되자 그동안의 구조적 문제와 경영 실패를 코로나19 탓으로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으로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은 경영 실패 책임에서 벗어났고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은 아무런 재정 부담 없이 초대형 독점 기업의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단은 고리대금 수준의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들은 무급휴직, 임금 삭감에 이어 구조조정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민들 역시 항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악화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경영상 실책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힘들어졌는데 고통의 시간을 감내했던 게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번 상황은 그게 더 확실하게 보여진 것 같단 말이죠. 일단 박삼구 회장은 별로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본인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경영 실패로 인한 책임 없이 그냥 퇴직금 65억. 퇴직금 65억도 있어요? 네. 몰랐네. 합병이니 뭐니 이런 그 얘기 기사로 해서 우리 당사자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얘기 없이 자기네들끼리만 입을 맞춰서 언론에 그렇게 터뜨리고 그래서 이 진보당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냉큼 기회를 잡았고요. 사실 이런 진실된 것들을 바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이제 10,000명도 넘는다고 했었던 노동자들 그리고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쪽에서만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노동자들이 항상 기업의 인수합병 이후에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항공산업이 위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코로나 이전에 전반적으로 이 정부에서 항공사를 너무나 많이 만든 거죠. LCC라고 저가 항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지금은 그 외에 너무 많은 항공사들이 그냥 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책임도 안 지고 어떻게 보면 항공산업 전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한 국토부나 정부에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코로나로 인한 해고도 정당한 거고 코로나로 부실해지는 회사도 정당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면 다 그렇구나 이런 분위기 자체를 언론이든 어디 다 만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게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 알고는 있는 거죠. 지금처럼이 아니라 정상화된 회사에서 아주 보람되게 고객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나무젠가로 바꿨습니다. 네, 저부터 뽑을게요. 첫 판부터 못 뽑으면 안 되는데 한 손으로 해야 된대요. 이게 뭐야? 360도 막 돌아가고. 나 이번에 처음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빼면 진짜 대단하신 거다. 어떡해. 막 하시네? 이건 진짜 가까이서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건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이게 또 내가 걸리게 생겼네?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됐다! 우리. 야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영상에 다 통편집되면. 야, 이거 재밌다! 자, 벌칙 주세요. 어느 거 선택하실 수 있으시게. 이렇게 지금 등에서 막 땀이 줄줄 흐르는 젠가 게임은 제 인생이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저의 패배가 또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의 승리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
거기에 의의를 두고 매우 기쁜 경험으로 삼겠습니다.